안티모니 타르타르 산염을 담은 약병을 자신의 작은 친구라고 부르며 늘 품에 지니고 다니는 14살 소년의 책상 안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들과 독약에 관한 스필과 영국의 악명 높은 독살자 할리 크리픈,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아내와 장모를 독살하여 교수형을 당한 살인범 에드워드 프리처드, 히틀러의 절대적인 권력에 관한 스필, 독약의 효능과 치사량을 적은 종이들이 들어있으며 도서관에서 독학만으로 대학원 수준의 화학 지식을 습득하고 며칠 뒤 약병에 든 독약을 학교 친구와 가족들을 상대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먹는 샌드위치에 안티모니 타르타르 산염을 섞고 약을 먹은 친구들이 그 양에 따라 구토를 하고 복통을 앓거나 심하면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는 반응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15세가 된 그 소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의붓 어머니를 독살합니다.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브로드무어 정신병원에 위탁됩니다. 정신병원에 위탁되기 전 감옥에 갇혔을 때 넥타이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독약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면 이곳에서 보낸 해마다 한 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정신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간호사에게 말한 그레이엄 영의 미치광이 행각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독극물에 대해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정원에 있는 관상용 월계수와 나뭇잎에서도 청산가리를 추출할 수 있을 정도였고 병원 직원과 동료 수감자들에게 독극물을 먹여서 그중 한 명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후 9년 뒤에 석방되는데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를 보면 당시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오진이었습니다. 사랑하던 의붓 어머니가 죽은 뒤 신경쇠약에 걸려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라고 사장에게 말하며 들어가 보빙턴이라는 마을에 있는 사진기 회사의 창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진기 따위를 생산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회사에 취직한 이유는 독극물 살인에 필요한 탈륨을 훔치기 위해서였으며 취직한 다음날 바로 시내에 나가서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독약을 구해옵니다. 이후 거의 70명이나 되는 회사 근로자들이 설사, 경련, 요통, 멀미 등 증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몇몇은 입원했고 그중 2명은 고통을 겪다가 절명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병을 사람들은 보빙턴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레이엄이 가져다 준 커피와 차를 마시고 나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장의 누군가가 동료들에게 독약을 먹인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레이엄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뛰어난 화학 지식을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그레이엄은 수수께끼 같은 질병이 탈륨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말합니다. 이는 경찰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고 경찰이 그레이엄의 과거를 조사해보자 소름 끼치는 진실이 밝혀지며 그레이엄은 살인 혐의로 즉시 체포됩니다. 그레이엄의 아파트에서는 탈륨, 안티모니, 아코니탄 같은 독약이 발견되었고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의 액자 사진도 나왔습니다. 그레이엄의 일기장에는 독약들이 사람들에게 끼친 결과가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일기장에 기재한 내용이 단지 소설을 쓰기 위한 기록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사람들의 목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합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전부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려준 거죠. 라고 뿌듯하게 자랑했습니다. 1972년 6월 바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에 재판은 10일 정도로 짧게 진행됐습니다. 배심원은 그레이엄에게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고 그레이엄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은 18년가량 교도소에서 무어살인마 중 한 명인 이언 브래디와 함께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조용히 복역하다가 1990년 8월 자신의 감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향년 42세였으며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레이엄 영과 공감하지 않는 것이 어려웠다. 그의 뛰어난 지성이 정신병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어린 나이에 비극적 결함이 없었고 그의 정신을 제대로 훈련했다면 그가 자신이 선택한 것보다 더 건강한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함께 복역한 영국의 연쇄살인마인 이언 브래디는 그레이엄 영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영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이모손이 컸습니다. 2살 때부터는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훗날 정신과 의사들은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온정이나 동정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간으로 성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복역에 대한 집착은 어릴 때부터 나타났는데 본격적으로 이 길로 빠지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그레이엄에게 아버지가 과학 실험 도구들을 사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엄 영은 탈륨과 안티모니를 이용해 사람을 죽인 최연소 연쇄살인자이고 탈륨 화합물을 찻잔에 묻혀서 동료들에게 건네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별명이 티커 포이저너 또는 세인트 올번스 포이저너였습니다. 그레이엄 영이 독살에 이용한 탈륨의 사용처들을 보면 황산탈륨이나 아세트산탈륨은 쥐약이나 개미약으로도 사용되며 동물이나 곤충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영향도 강해서 들이마시거나 피부에 닿으면 증상이 발생해 탈모나 정신 이상으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피실험 동물의 실험 대상 물질을 투여할 때 피실험 동물의 50%인 절반이 죽게 되는 양을 의미하는 반수 치사량은 성인이라 해도 불과 0.8g으로 복용 후 2주 전후로 죽게 됩니다. 의료계에서는 포타슘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탈륨을 방사성 동위체로 치환하고 그 방사선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염화탈륨은 심근혈액 검사제로 이용됩니다. 방사성 동위체 탈륨 201을 환자에게 주사한 뒤 방사선을 계측하는 것으로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탈륨은 나노그램 수준으로 반수 치사량의 대략 1억분의 1보다 적은 극미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은 없습니다. 만약 탈륨으로 이상 증상이 일어나면 탈륨을 끄집어내기 위해 약으로 프로시안 블루라는 안약을 먹습니다. 독성이 없으면서 세슘 등 중금속들과 잘 결합해 배출되므로 방사성 세슘과 탈륨 중독의 해독제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중증 방사선 오염 때 치료제로서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사태 때 소방관들에게 프로시안 블루를 섞은 보드카를 보급했다고 합니다. 탈륨은 복용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암살용 동물로서 많이 사용되었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탈륨을 써서 정적을 암살한 것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의 중2병에 걸린 그레이엄령의 팬인 여고생 요코는 자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탈륨을 실험하는 폐륜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요코는 화학부 부원으로 블로그에 일기 형식으로 동물 해체나 어머니에 대한 실험 기록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입원했는데 상태가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빠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요코는 후에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고 정신검사를 해본 결과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 2012년에 탈륨소녀의 독살일기라는 제목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시공창이 현실에서 받는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나고야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오우치 마리아가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탈륨소녀의 영향을 받아 인터넷으로 탈륨을 구입해 동급생에게 탈륨을 탄 음료수를 먹이고 증상을 관찰하는 엽기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피해자 중 남학생 한 명은 2번이나 같은 수법에 당했고 탈륨 중독으로 탈모와 심각한 시력 손상 등의 후유증에 시달린 끝에 특수학급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미야마토 카즈키라는 30대 남성이 지인인 여대생을 탈륨을 이용해 독살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여대생을 살해하기 전에 자신의 숙모도 재산을 노리고 같은 수법으로 독살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체포된 후 본인의 살인 행적에 대해서 후회, 반성하는 마음을 느끼는지 그레이엄 영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입니다.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속이 텅 빈 내면일 뿐이었지.